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문무남님을 좀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요. 무슨 인터뷰? 아니, 음, 지금 음, 회사도 안 다녀, 어, 일도 안 해, 어,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맞아. 뭐 해먹고 사실 거예요? 아, 잘 먹고 잘 아니, 살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아, 보시는 그럼 구독자분들이 너무 궁금하지. 너네 그렇지. 일도 안 하는데 어, 무슨 돈으로 생활하니? 맨날 회사도 안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꽃구경이나 다니고. 돈을 쓰면서. 돈 쓰면서. 그래. 어떤 돈을 쓰고 있니? 야, 뭐 투자로 대박 났나 보다, 야, 저지. 로또 맞았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희 집 그런 집 아닌 일상적인 평범한 가구예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좀 남다르게 생각하는 집이긴 하지만 뭐 완성형이면 여러분한테 공감 얻지도 못하고 이런 영상 과정을 찍으면서 아 이걸 리얼이야 리얼로 공감받기도 힘든 거잖아. 뭐 이미 부자들의 세계 뭐 다 보여줘도 뭐해. 그러니까 이 1년 4개월 음. 생활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아, 저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파트 양도 차익 중에 일부로 우리는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쭤보실 거예요. 포커스가 야 그러면 니네 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갖고 안전적으로 월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부동산 투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안 된다 그지? 그렇잖아. 안 되지. 회사에서는 인사고과를 엉망으로 맞아도 다음 달 25일 날 급여는 계속 나와요. 그쵸? 그렇지. 근데 이 투자 세계에 와서 인사고과 즉 평가를 엉망으로 받잖아요. 다음 달 생활비는 고사하고요. 당장 잡코리아로 뛰어가셔서 이제 나이 많아도 취직도 안 돼. 그래서 투자 소득의 일부를 생활비로 돌리고 나머지 금액을 재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하고 저희 있죠. 신랑이 엄청 성격도 꼼꼼하고 그래가지고 그 투자 소득의 일부 1년치 1년 6개월간의 생활비를 미리 통장으로 옮겨놨어요. 연단위예요. 2년, 3년 단위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가 쉰지 지금 1년 4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음. 다음 달 이제 다다음 달이면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어 달 뒤에 생활비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하면 여기는 공격하는 손흥민이고 저는 수비수 김민재인데 이쪽에서 생활비를 집행을 해줘야 제가 3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활비를 아끼면 아낄수록 더 오래 생활할 수 있는 거야.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세이브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신랑이 며칠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6월 달부터 생활비 없다고 이제 6월 달인데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6월? 왜 큰일 나죠? 뭐가 있지? 세금 내야 돼? 제가 막 이랬어요. 와, 넌 진짜 무슨 고민을 하고 사냐 너? 고민이 없다고. 얼마나 그걸 왜 편하냐? 어떻게 모르냐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맞는 저는 말이지. 300만 원씩만 받아가지고 사실 그 통장이 점점 비어가는 거를 이렇게 막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은 그걸 직접 집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막 속이 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아주 발 뻗고 잠 편하게 자니까 신랑이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신랑을 믿어서 잠이 잘 옵니다. 이 족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그래 그럼 질문의 요지는요. 그래 생활비 뭐 예산 책정해놓고 끝나면 어떡할 거야? 회사 안 다니는데 와. 이거잖아요. 그 질문도 핵심부터 답해볼게요 여러분.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갈 겁니다. 황당하시겠다 이 소리 들으면 진짜로.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은 정말 황당하실 거예요. 너무 진짜 곡간을 파먹는 마음이. 자 여러분 조금 이거를 이해가 되게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단이 발생합니다. 이제부터 그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2년치를 집행해놨는데 이제 1년 반 썼다.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소진된다. 그 다 소진되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일을 하겠어요도 아니고 망한 자영업을 다시 시작하겠어도 아니고 집을 팔겠어요? 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답에 너무 의지가 확고하다. 다시는 회사를 안 가겠다는. 그치?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연습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집을 팔아서 네 마음대로 집 파냐? 와이프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근데 나 별로 놀랍지가 않아 그냥. 별로 안 놀라잖아. 나는 그런 거 같다. 또 따라오고. 자, 집을 파는 이유는 또 양도 차익이 낮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렇지. 그 말인 거예요. 자, 생활비 과거 2년 거 다 썼어. 그럼 앞으로 1년, 2년 거 어디서 나오냐? 집을 팔겠대. 그럼 그 집이 양도 차익이 나왔으니까 팔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주식도 있잖아. 왜 음. 주식을 안 팔고 집을 팔아? 주식은 시기에 물려 있거든요. 주식 영상도 있습니다. 주식 영상 있어요. 아직도 10%래? 아유, 여러분 저 주식 해갖고 퇴직금 다 날렸잖아요. 마이너스 8천, 아니 7, 8천. 지금은 조금 좋아졌을 거예요. 마이너스 80%였잖아 거기. 오빠 퇴직금 들어갔다고. 퇴직금 다 날리고 뭐 퇴직금도 넣고 원금은 다른 것도 넣고 뭐 아파트 양도차익 일부도 넣고 이러저러 넣었는데 지금 그게 작살이 나 있는 거고, 질문의 요지는 그 다음 텀의 생활비 아파트 팔아서 또 충당한다 하는 건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데? 너 살 집도 다 처분하고 생활비 때문에?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나요? 하면 다음 투자를 위해서 아주 거주 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 첫째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일반 가구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오빠도 나도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잖아. 뭐 우리가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허름해 보인다거나 내 아이고, 자신이 오케이. 허름해 느껴지지 않잖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라던가 이런 게 딱히 중요하지 않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남들보다 그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크지 않을까? 나는 사실 투룸 정도 가도 나는 된다고 얘기했어요. 빌라, 투룸 정도 빌라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했어. 김민재의 역할도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공격수가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수비수에서 미드필드에서 공격수로 공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격수가 슛을 할 수 없어. 드리블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되게 둘이, 특히 부부가, 잘 맞아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 따라 오게 돼 있지만은 이건 정말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목표는 단 하나예요. 부자 되기 위함이잖아. 다음 질문은 뭐죠? 생활비 다 충당해줄게. 됐죠? 와, 어. 대학. 다음 질문. 그러면 회사도 안 다니고 자영업도 안 하고 네. 왜 자영업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영업 저희가 질문 하나씩만 합시다. 자영업 왜 안 하냐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영업은 왜 안 하세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심플한가요? 맞아? 저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영업 저희가 해봤고 망한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자영업 망한 진단을, 일단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동의 품을 들일 자신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영업도 그냥 하나요, 여러분? 권리금 내죠, 그죠? 임차료 내죠, 임차 보증금 내죠, 그죠? 또 시설 투자비 있죠. 그렇게 초반에 막 억 단위 돈을 태워갖고 장사가 안 됐다 이러면 빠질 때도 또 돈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 내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 실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저희가 자영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일으키면서 아이들한테 신경 못 쓰고 아픈데도 헤어져 있고 주말은 피곤해서 늘어져 있고 소중한 추억도 못 쌓고 이래서 회사를 관두고 현타 와서 관두고 밖으로 자본주의로 나왔는데, 자영업 시작하자마자 회사보다 더 큰 맞아. 저희를 더 대가를 갈아놓고 진짜 24시간을 거의, 그지? 거기 얽매여 있고, 워라벨 웃기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이게 월세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주말을 못 쉬겠는 거예요. 주말에 손님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진짜 아이들 등원시켜놓고 아이들 10시에 등원하고 5시에 하원을 해서 저희 부모님 댁에 애들이 막 가서 저녁 먹고 놀고 있으면 저희는 그날 8시 정도에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아이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샤워가 씻기는 그때 진짜 가요? 잠깐 만나고 아이들 집에 오는 동안 또 잠들고, 그러니까 주말은 아예 없고, 이거는 회사 다닐 때보다 애들을 더 못 만나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 장사 안 돼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손은 다 갈라져. 설거지를 하도 해갖고. 아, 그래서 이 영상 그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자영업은 그럼 왜 안 하세요? 불로소득도 안 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해. 진짜. 그럼 너는 도대체 뭘 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 라는 질문이 나오나요? 그 다음은?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사 다시 안 다닐 거라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어. 자영업도 못한대. 그러면 어떻게? 뭐 먹고 살 거예요? 대답할까요? 이것도 네. 결론부터? 네. 여러분 정답 나왔잖아요. 보세요. 예.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방법 3개 다 나왔는데 2개가 안 된다고 나왔어. 하나가 남았어요. 그렇죠? 뭘까요? 투자? 투자해서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해서 돈 벌기 쉽나요? 우리 투자해서 돈 안 벌어보신 분들은 투자소득을 가지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놀리죠. 그거를. 그렇죠. 불로소득이라고 하기는 하던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불로소득은 아니더라고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돈이 더 거의 많이 들어가는 투자니까 이거는 불로소득이 아니죠. 거의 목숨 걸고 하는 투자예요. 목숨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도 안 해, 사업소득, 자영업도 못 해. 그러면 당신은 뭘 하냐? 투자소득인데 투자소득에도 여러분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요. 요새 같은 이렇게 정보가 넘치는 사회에서는 한 분야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투자로 돈을 벌려면요. 그럼 투자가 뭐가 있어? 우리나라 딱 2가지 있잖아요. 투자소득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렇죠? 아, 근데 주식 투자 한번 말아본 거 보셨죠? 자, 그럼 남은 거 하나 남았네? 부동산 투자. 자, 근데 부동산 투자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방대한 거예요. 물건의 매입 방식으로 따지면 경매, 공매, 뭐 급매, 뭐 분양권, 뭐 입주권, 뭐 오만 거 다 있잖아, 그지? 물건의 형태나 아니면 매입 방법에 따라서 여러 분야가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 투자만 합니다. 왜냐고요? 많은 대중들, 전 국민이 아파트를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고 또 가장 친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섹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먹고 살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제 질문을 할까? 음. 근데 이제 음.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툴을 자신만의 툴을 개발을 했잖아요. 네,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거를 검토 중이긴 하지. 검증해야지. 피 같은 검증하고 있는 돈으로 거지. 거지가 될지 모르지만. 검증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네, 좋은 건데 네, 만약에 네. 안 됐다. 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한번 가야지. 나락으로 가는 거지. 그냥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우리는.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기 이 모든 데의 핵심이 있어요. 회사를 나오시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안 되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의 수준이 아니야. 극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00% 난 100%일 것 같아. 100% 될 것 같은. 왜냐면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이미 검증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다음번 부동산 투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양도채액을 낼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스갯소리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얘기를 했지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다음 달 생활비가 없다고 해도 저는 두 발 뽑고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집 판다니까 이 양반이 지금.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당연해.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잠 안 자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그 툴이 있는데 뭘 그거를- 그렇게 툴을 말해? 뭐 툴 툴을- 팔라고요? 잘 되면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책도 내고. 근데 그게 참 신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저는 옛날부터 봐왔으니까 어떻게 진행된 상황을 봐왔고 지금 되게 많이 진보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어디를 갖다 집어넣어도 그거를 왜 이제 툴 자랑을 왜 하는 거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믿는다고? 그럼 사업도 안 한다. 어. 자영업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다니는데 너네 뭐 먹고 어. 살아 이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거지. 오빠가 근데 열심히 한 거 알지.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으니까 이걸 믿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복무연님은 뭐 의도와 다르게 제가 공부한 결과물이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아파트 양도차익을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다는 믿음을 마치 자랑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자랑했나? 저는 이 관점에서 이걸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좀 시니컬하고 기존에 제가 말했던 뭐 이렇게 약간 포장된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어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 툴을 만들기 위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 다닐 때는요, 여러분 워라밸 찾으시잖아요. 금요일 칼퇴, 뭐 프라이데이 날, 뭐 불금 밖에 나와보세요. 불금은 자시고 토요일 일요일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망해. 큰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해도 망하고. 그럼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사 밖에 울타리는 투자든 뭐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항상 이 변동성의 절곡에서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 따위로는 안 돼요, 여러분. 생활비도 300 쓰던 거 이번 달에 10만 원 더 아꼈어요. 와, 안 돼요. 그거는 25일날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와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달 양의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투자 세계, 사업 소득의 세계로 오시는 여러분, 안정성이 사라지는 대신 뚜껑이 열려요. 상단에 뚜껑이 열려서 빵 터지는 달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달은 쪽박을 차요. 근데 무서운 건 생활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사업자에서 고정비는 계속 지출된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직장을 간다면 계속 지출되는 고정비를 커버하고 조금 남는 걸로 저축할 수 있는 거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안정성이 깨지는 대신 변동성이 열리는데 변동성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 있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워라밸 따지고 안 되고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회사 간뒀죠.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대학도 서울에 왔죠. 그죠? 20살부터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사투리 많이 쓰지만 지방에서 공부해서 서울 온 놈이야. 그래도 회사도 서울에 본사를 다녀죠. 그죠? 거주지도 그래서 우리 거주지도 경기도 고양시였고. 삼성지구 거기 살았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저만 놓고 보시면 모든 인맥을 절연했어요. 여러분 친구 없습니다. 저요. 왜? 그 집 다 팔아서 이사 왔기 때문에 아무도 연고가 없는 곳으로 공부하는데 친구가 방해가 돼요. 여러분 경조사 가야 되고 그지? 술 한잔 먹어야 되고 퇴근하고 뭐 좀 해야 되고 취미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깥 세상에 나와서 변동성을 양의 현금 흐름으로 탈 수 있냐고요. 개선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저만 해도 모든 인맥과 친구가 다 서울에 있는데 여기 지방 중소도시에 꼴짝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하나도 연락 없어요. 퇴사해서 이제 회사 인맥도 하나도 없어. 핸드폰이 하루 몇 달 있어도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삶을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냐? 라고 물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못한다고. 그만큼 자유의 대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르고 있는 어마무시한 물 속에서 이 물김질 오리가 마치 평화롭게 떠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엄청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뭐 보통 저는 지금 회사 관둔 거를 뭐 후회하진 않지만 만약에 자기가 어떤 강력한 무기 없이 관두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면 회사 다닐 때 같은 그런 마인드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저 몇 년 동안 잠 안 잤습니까? 그렇게. 5, 6년 넘었어요. 회사 할 때부터도 준비했으니까. 거의 고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아니 자기 입으로도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고도 남았다고.
갔지. 그 정도 하면 갔을 것 같아. 진짜. 근데 그땐 그걸 모르니까. 나 30점 더 맞으면 서울대 갈 수도 있는데 30점 더 맞았을 것 같아. 6년 7년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깥 세상에 투자 소득으로 돈을 벌려면 공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한 거를요, 공포를 무릅쓰고요, 내 돈을 넣어서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달 생활비 떨어지면 이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집 팔아서 생활비를 댈지언정 공부한 걸 공부로 썩혀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 잘하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요거 4가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4가지 한번 지켜보세요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이 그냥 허허실실 이론만 논하는 채널이 아니라 영상으로 제시해드린 이론에 대해서 실제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만 살다가 그 양도 차익으로 사는데 이제 완전 구축구닥다리 막 24평 평수를 줄여가면서 애들은 늘었는데 월세로. 월세로 막 가면서 극단적인 행보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 이게 이 정도 해야 해서 나와서 저런 시간의 자유를 얻는구나 라고 리얼로 체감하게 해드릴게요. 진짜 리얼이다. 네, 이거 리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감받고 인기 있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미 이런 거 다 지났어. 50대, 60대야 이미.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고 많은 자산을 이룩했어. 이러면 여러분들 이 영상 안 보셔. 다 지나간 거 나랑 맞지도 않는데 좀 나랑 다할랑 말랑 좀 나랑 내가 따라 할 수 있을랑 말랑 한 좀 쉽게 보이고 한 요 정도는 돼야 보시지. 공감도 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다 보시게 되실 테니까 꼭 구독. 이러면서 좋아요. 구독자 돈을 어떻게 다르게 쓰고 어디 어떻게 좋은 데로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한번 간접 체험해 같이 보시고 성장을 해나가는 거지. 그리고 현재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 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하시면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이게 서로 상생하는 채널의 주인과 구독자의 관계 아니겠어요? 네. 오늘 얘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형식이 좀 자유 형식이었어요. 복무녀님이 저한테 질문한 형식으로. 근데 제가 허심탄회하게 드린 말씀 중에 저희 부부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경제관념, 그리고 투자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녹아 있거든요. 근데 영상이 좀 두서가 없어 보이고 길을 수 있지만 걱정은 된다. 솔직히 1분, 2분 보면 다 나가시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고 다음에도 자유 형식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찍어서 공유해 드릴 게 있다면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네.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내는 봉무랑 공부였습니다. 안녕.